안녕하세요 여러분. DS 프로그래밍 1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5강입니다. 지난 수업 실습을 한번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다음과 같은 이론들을 살펴봤습니다. 무엇이었냐면 creation function, 무언가를 생성하는 함수였죠. 그때 range가 아니라 arrange, 문법적으로는 원래 없는 단어였지만 이것을 프로그램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range라고 했던 원래 기본 그런 함수에다가 a 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0.5라는 스텝을 넣어주게 되면은 플로팅 포인트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제를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해보면은 요것과 요것의 차이점, 그 둘의 차이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예제를 진행했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mp.arrange를 10부터 20까지, 그러니까 20 미만까지 진행했고, 다음에 arrange 10부터 20 미만까지 0.5 스텝으로 진행해서 reshape을 각각 맞춰서 해주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쉬운 생성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원과 제로를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로스 그리고 다음에 원스로 어떤 형태가 가득 0으로 차여 있고 리쉐입 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선언해 놓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identit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 행렬을 만들어 준다는 것, 그 다음에 다이아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매트릭스에서 어떤 특정 대각 영역 부분만 가져와서 어레이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랜덤 템플링 같은 경우에는 랜덤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에서 유니폼한 특정 PDF에 따라서 시작과 끝, 이런 쉐입과 같은 것들은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규분포를 통해서 진행되었는데, 그때는 또 다른 이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복사해서 구글링 함으로써 그 매뉴얼을 찾아보시고 그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약속을 수행하게 되는지를 직접 해보시길 바랬었습니다. 그 말미에는 이제 매트플라립으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직접 뿌려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강의의 말미에서 예제 2를 직접 풀어보시길 바랬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2로 넘어가서 이제 2가 어떻게 만들어졌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처럼 mp.randomnormal로 진행을 하게 되고 3,2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10개였죠. 다음으로 랜덤 노멀을 하는데 평균이 5니까 5, 그리고 표준 편차가 2니까 2로 아까와 다르게 평균만 다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값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되는데 AR1.min과 AR2.min, mp.min을 직접 활용해서 간략하게 볼 수 있게 됐고요. 그 결과 1.612와 4.3 정도의 그런 차이가 보여서 AR2가 확실히 더 그런 민이 높구나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그 평균, 여기서 평균이라고 말한 부분이 사실은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면은 랜덤하게 숫자를 뽑아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뽑아낸다는 거지, 여기에 평균이 3이다, 우리가 구하는 민이 3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걸 만들어낼 때에 따라가는 노멀한 그런 정규 분포를 중심으로 그걸 타겟으로 랜덤하게 뽑아냈다는 것이지,
여기에 3과 이 민이 같아야 된다고 기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습 1입니다. 다음과 같이 1에서 시작해서 60까지 61 미만으로 선택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3차원의 텐서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1에서 만들어진 매트릭스를 dim이 1인 벡터로 다시 바꾸는 거죠. 자, 요게 오른쪽과 같이 3차원을 만들어졌고 요것이 디멘션 1인 벡터로 바꿔진다. 네. 좀 같이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레이가 선언이 되어 있죠. 1,61로 범위를 정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것이 리쉐이프트 돼서 5,3,4 이렇게 선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사실 이거 만드는 거는 그냥 차원이 좀 익숙해지시라고 이렇게 만든 것 뿐이고 정말 중요했던 것은 이거였죠. flatten. 이게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이거를 활용해 보시라는 의미였고요. 다시 reshape 그 괄호 안에 -1을 넣으면 같은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R2를 플롯 해봤더니 출력해봤더니 프린트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1차원인 출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어떤 차원의 문제, 이 콤마를 중심으로 이 앞에 있으면 행이고 뒤에 있으면 열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파이썬은 이렇게 계속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콤마 뒤가 열이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이게 사실은 어떤 시각에서는 행이 될 수가 있는데 열이라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방식의 콤마를 중심으로 한 이해는 이것은 잠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제가 설명드린 방향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습 2입니다. 0 그리고 59까지 1차원 벡터를 reshape의 -1 인덱스를 사용해서 10열인 2차원 매트리스를 만드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AR1을 np.array로 range 60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reshape 걸어서 10열로 만들었죠. 자, 이때 이 -1을 사용한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한 거는 10열이다. 우리 데이터를 어디서 넣어야 되는데 어떤 인풋을 넣어야 되는데 그 입력이 10열로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 어떤 모양이든 10열이 중요하니까 그 10열만 넣고 앞에는 그걸 맞춰서 나눠줘.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 이렇게 6행으로 결정이 났죠. 다음으로 실습 슬라이싱입니다. 그래서 색칠되어 있는 영역들을 추출하는 것인데요. 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근데 이렇게 행과 열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져 가시면 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np.array를 통해서 일정 영역에 그런 값을 가져올 수가 있게 돼요. 사실은 이 0부터 이 20 미만까지 0부터 20 미만까지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 냈고요. 그리고 나서 4,5로 이 기본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시작 처음부터 이제 2행까지 가져오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0부터 2 미만까지라고 해석하셔야 되죠. 다음으로는 콤마 하시고 모든 열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요만큼이 선택이 되겠죠. 다음은 좀 가려졌네요. 약간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네,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행으로 봤을 때는 행 인덱스 0
1부터 시작해서 하나 건너뛰어서 진행해야 되겠죠. 열로 봤을 때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열의 바로 전까지 미만으로 선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이것을 보통 해석할 때에는 이 땡땡을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땡땡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 앞에서 어떤 게 선언되는지 봐야 되는 거고, 두 개인 경우에는 바로 시작점 그리고 종료점 스텝이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인덱스 하나 나오면 시작과 끝인 건 확실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1행 그리고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 건너뛰어서 갑니다. 그럴 때 하나 건너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현재 위치로부터 두 칸 이동한다. 그렇게 하시면 행이 이제 다 선택이 됐죠. 다음으로 열이 처음부터 -1 미만, 처음부터 -1 미만 이렇게 선택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 행 전체 그리고 0, 1, 2, 3, 3열 끝이죠. 너무 쉽네요. 다음으로 마지막 웨이트 있습니다. 자, 첫 시작은 1이고요. 끝까지 갑니다. 반대로 열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2까지 갑니다. 그러나 항상 알려드렸듯이 마지막 점 미만으로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의 미만 이렇게 선택되시겠죠?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습 5입니다. 자, 4x4 매트리스를 0으로 초기화한 후에 아래와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for loop를 사용했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것도 해봐야 됩니다. 방법 1과 2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먼저 사용하지 않는 게 더 불편하니까 불편한 거 먼저 해볼까요? np.0 그리고 쉐입을 4x4로 초기화 시켰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 보면은 뒤에 점이 없죠. 그 말이 뭐 어떤 뜻이냐면 d타입이 int라 이렇게 정수이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값들이 4, 2, 2, 4, 2 이렇게 대입이 돼야 되니까요. 이렇게 대입되고 이렇게 덮어쓰기 하면 되겠다라는 게 떠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인덱스, 행 인덱스 1에서 열은 전부 다 대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겁니다. 그때 22, 여기는 사실은 무슨 값이든 상관이 없죠. 왜냐? 이 열 벡터로 덮어쓰기 할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열 0, 1, 2열에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헷갈린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열 인덱스 0, 1, 2 2에서 열 인덱스 2에서 이 전체가 선택이 됐으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4로 다 대입하죠. 그런 고로 다음과 같이 덮어쓰기가 돼서 L1이 출력이 잘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방법 2 같은 경우에는 for loop를 사용하게 됐죠. 일단 위에는 똑같이 선언이 될 것이고 이번에는 ii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이 ii 인덱스가 range 4까지 수행을 하는데 i만 도는 게 아니죠. j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i를 행, j를 열 뭐 이렇게 매칭해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바로 AR1의 행과 열을 대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i가 1이고 여기죠. 그러면 바로 이럴 때에 2라고 대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 i가 딱 정해져 있을 때 1이라고 정해져 있을 때 j가 무슨 값이 되든 다 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if 문을 통해서. 다음으로 j가
딱 정해지고 나면 어떤 i가 나오든 다 대입이 되니까 바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다시 해보면 아래와 같이 올바르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수업 실습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이런 4강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었어요. 너무 고맙게도 직접 해봐주고 그 결과를 알려줬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으로 한번 영상으로 다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어레이를 선언했을 때, 어떤 값을 선언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해요. 바로 왜 그러냐, 이것이 뭐 행, 열 이렇게 이제 콤마를 중심으로 설명하기가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은 사실 수학적으로는 행벡터 있고 열벡터가 있는데 왜 굳이 행벡터라고 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선언해 볼게요. 어레이로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np.shape를 했을 때, 그 dim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다 예상이 되시죠? 여기는 기본형이니까 그냥 행벡터로 1콤마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디멘전도 1로 나오겠죠.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떤 값을 대입하듯이 이 값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과연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었을까요? shape과 이 디멘전을 똑같이 출력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본 우리가 어레이라고 선언되어 있던 거가 안 되고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쉐입이 없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디멘전을 보면 없는 걸로 나오죠. 디멘전이 0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a 플러스 b를 해보면 이게 또 나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어레이를 사실은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근데 이 양식은 꼭 지키고 싶은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그러면서 요 하나 그냥 실수로 이렇게 넣었다 할지라도 그냥 계산은 되게 해주자 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되게 간단한 하나의 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걸 행이다, 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죠. 그냥 하나니까요. 네, 그래서 아예 선언을 하지 않은, 아예 정의를 내리지 않은 숫자 아무거나를, 그러니까 A다, B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지 않고 그냥 숫자 아무거나를 한번 디멘전 넣어보면 np.ndim이라는 곳에 그냥 숫자를 넣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0이라고 나옵니다. 똑같죠? 아까 B가 정의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1이라는 거는 아직 여기서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디멘전이 0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가 코딩이 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는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 선언하지 않았던 C라는 문자를 넣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i의 에러가 나버립니다. 왜? name C는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숫자는 왜 됐을까? 아마도 보통 이 컴퓨팅을 할 때 0과 1 이런 식으로 숫자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 같은 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원핫 코딩 이런 걸 배웠던 것처럼 특정 숫자로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계산하는 것과 숫자 표현이 지금 여기서는 숫자로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음 단계를 넘기면서 계산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굳이 리스트 선언 안 해도 되는 건가? 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항으로 늘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앞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하셨던 분도 바로 지금부터 다시 집중해 보세요. 자, 어레이를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쉐입을 봅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죠. 아, 이게 우리가 어떻게 출력되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엄피 어레이다가 1, 2, 13이라고 리스트에 이 꺽쇠 없이 넣습니다. 그러면 과연 출력이 될까요? 그리고 계산은 될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어떤 항을 리스트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기본 어레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리스트 꺽쇠가 없이 넣게 되면은 바로 이런 에러가 나요. 무슨 에러냐? 데이터 타입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약속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괄호가 있어야지만이, 꺽쇠가 있어야지만이 이 두 항 이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코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뭐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예 이거는 그 선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numpy, np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선언했을 때, 그냥 파이썬 자체로 리스트를 선언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를 좀 가독성 있게 보여드리려고 a라고 선언하면서 그게 리스트형입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리스트 타입입니다. 그리고 아래 b는 튜플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꺽쇠를, 여기는 그 라운드 parentheses를 넣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쉐입을 확인해 봤더니 오, 똑같이 쉐입이 나와요. 심지어는 np도 선언하지 않았는데 numpy를 이용해서 어레이를 만든 게 아닌데도 쉐입을 찾아줍니다. 이게 바로 쉐입 함수가 그렇게 구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튜프도 그거를 찾아줍니다. 다음으로 이 리스트와 튜플을 더해 보려고 노력했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리스트와 튜플을 다 서로 다른 것을 더할 수는 없다. concatenate를 연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con이라는 게 함께란 뜻을 갖고 있는 접두어예요. 그래서 이 함께 연결하지가 못한다. 리스트랑 튜플이랑은 그렇게 이제 서로 다른 모습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는 이 a 플러스 b는 a2 플러스 b2는 아예 선언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이 1,2, 3,4 이렇게 이중 리스트를 선언했어요. 그 b도 마찬가지로 선언하는데 여기는 3, 여기는 2 이렇게 선언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a 곱하기 b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np.mat mat 요거는 대부분 matrix 뒤에 rix 이 matrix 릭스가 빠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런 행렬을 의미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np.mat을 a 선언해주고 np.mat b를 해주면 a를 이렇게 만들어진 a 어레이를 매트릭스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매트릭스로 행렬로 만들어진 이 행렬의 변수 두 개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분명히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A와 B 유사해 보이는데 단지 어레이와 매트릭스 차이인 거예요. 어레이는 이 각자가 곱해져요. 보실까요? 1 곱하기 1 다음에 2 곱하기 3 6 3 곱하기 2 6 4 곱하기 4 16 이렇게 된 거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를 한번 아예 큰 숫자로 해볼게요. 10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네, 2 곱하기 3 6 그리고 3 곱하기 10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어레이가 각자 항들끼리 각자 위치에서 그냥 곱해주고 말아요. 그런데 행렬은 그렇지 않잖아요. 행렬은 자기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뿅뿅 각각이 계산되는 그 방식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그걸 따라서 진행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가독성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1, 2, 3, 4가 이렇게 2차원적으로 이터생을 해야 되고 이것도 1, 3, 14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는 열로 따졌을 때 열 인덱스 0번이 1과 10입니다. 그래서 1, 2를 1과 10에 곱해주는 거죠. 해보면 21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1은 1로 곱해지고 2가 10에 곱해지니까. 이렇게 행렬을 아예 선언을 해버리는 함수가 있구나. 요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막 이게 행벡터인가 열벡터인가 막 고민했었는데 사실은 이 어레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굳이 그렇게 안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매트릭스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이 행렬이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 행벡터, 열벡터 그게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앞에 어레이 부분에서는 단지 우리가 2차원으로 보기에 요게 하나가 묶이면 행 같고 요거 하나가 묶이면 행이 될 수 있고 역곡세 밖으로 나가면 서로 다른 행이구나. 그리고 그 행 안에서의 콤마가 열을 구분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 이렇게 딱 가장 안쪽을 봤을 때 행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이상의 쉐입을 갖고 있으면 좀 그렇게 행렬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1차 텐서, 2차 텐서, 3차 텐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